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모래, 납, 붕소 등을 수천 톤 뿌리면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오르는 원자로 바로 근처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예,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정답. 예, 규현 그럼 씨.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바로 알죠. 예, 나비입니다. 절반을 맞췄어요. 근데 일단 오답. 군대에서 쓰이는 물건입니다. 물건? 군대. 정답. 예, 혜성 씨. 총탄? 정답입니다. 어떻게 총탄이 왜? 총알입니다. 총알. 아, 나무로 만든 총알이요. 총알 중에 납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 납이 가장 방사능 차폐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총알을 깔고 앉았고 또 기내에 그 4~5mm 두께의 그 납판을 댑니다. 방사능을 직격으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한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임기응변이었죠. 납 1cm 깔면은 통상 반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위치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뭐 만인 되는 걸 5천으로 줄인다고 해서 죽음의 수치를 벗어날 수는 없죠.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그 납총알을 의자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헬리콥터에 붕소, 자갈, 모래 등을 싣고 원자로 위로 날아갑니다. 근데 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어떡해. 날개에 걸렸네. 떨어진 거 그대로? 떨어뜨리다가. 와. 네, 결국 이틀 뒤에 가까스로 화재를 끄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원자로의 그 핵 연료는 계속 핵 분열을 하고 있었고 막대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죠. 이 체르노빌의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이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스톡홀름 인근의 그 포르스마르크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원들이 갈 때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그 스웨덴 원전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원전에서 한번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어디서 이 방사능이 흘러왔나 한번 알아보니까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 스톡홀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은 직선거리로 그 무려 1,100km나 떨어져 있어요. 방사능이 그 멀리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분석해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이에요. 북유럽, 러시아, 북유럽까지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가고. 이상하게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까지 갔네. 스웨덴부터 해서 여러 군데,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 중앙 유럽에도 피해가 갔던 것이죠. 거의 전 유럽 다 됐네. 그래서 소련의 권력자, 최고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긴급 회의를 엽니다. 조사위원회와 그리고 프리피아트의 전문가들이 전달한 그러니까 진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정보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는 이 소련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주요 내용을 비밀에 붙인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뉴스와 신문에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5월 1일, 소련에서 무척 중요한 날이 바로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100km 떨어진 그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 키예프에서는 그 대대적인 노동절 행사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 행사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고를 숨기고 오히려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키예프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거리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방사능에 피폭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당시 그 원전이 그 폭발할 수 있다는 극도로 위험한 예측이 또 제기된 겁니다. 우와. 고온으로 불타고 있는 핵연료 200여 톤의 그 아래쪽에 시멘트가 있었는데 시멘트가 점점점 녹으면서 마그마가 되어서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퍼부은 물이 그 아래에 있는 탱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방사선 마그마 200톤이 이 그 물과 닿으면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주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 키예프에는 소련 정부의 소개령이 내려졌고요. 아이와 보호자를 우선으로 해서 총 50만 명 아주 급히 도시를 빠져나가게 되고 키예프가 온통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연쇄 폭발을 막으려면 원자로 지하에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물을 빼내야 했어요. 이제 불타는 핵 연료 바로 미치기 때문에 지하 복도에 이미 그 방사능 오염소가 얼마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임무였습니다. 잠수 장비와 간단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원자로 아래에 있는 지하 복도로 내려갑니다. 마그마가 녹아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고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이게 그 체르노빌의 사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핵물질이 이렇게 녹아서 굳은 상태를 이제 아주 굳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굳어 있는데 이제 이게 코끼리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 코끼리발입니다. 사진이 사고가 난 지 훨씬 뒤에 찍힌 사진인데 워낙 방사능이 세서요. 그 저기 오른쪽 위쪽에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요? 신명 사진처럼 환영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필름이 손상돼서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아까 말한 그 직원 3명은 이 구간을 지나서 숨은 밸브를 열었고요. 지하실에 물을 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세 분은 저 이름 기억해야겠다. 영웅들이. 그렇죠. 영웅이시죠. 체르노빌에서 이렇게 그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그러니까 소련 정부는 원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9일째인 5월 14일에 고르바초프가 원전 사고에 관해서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합니다.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на больно затронула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взволн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Как встретили события в Чернобы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в вымершем Киеве, о том, что вся земля Украины отравлена и так далее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В общ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астоящим нагромождением лжи, самой бессовестной и злопыхательской.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디오 앞에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 위에 그 사진 초상 사진이 고르바초프 사진이고요. 사고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공식적인 정보가 나왔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투명하게 그 사고를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처의 나라들도 아마 그거에 대비해서 대처를 했을 거고. 피폭된 희생자가 엄청 줄었을 텐데. 그런데 체르노빌에서는 대폭발의 위험은 일단은 넘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핵연료가 그 땅을 파고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결국 토론 끝에 원자로 아래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원자로 바로 아래에 냉각 장치를 설치해서 열을 식히자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모스크바와 그리고 탄전지대인 돈바스라고 하는 곳에서 광부들 400여 명이 소집이 돼요. 그리고 이 400여 명의 광부가 위험한 땅굴을 파는 작업에 투입이 되죠. 핵연료에 그 다가갈수록 정말 그 더웠고 현장의 온도가 50도를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옷을 다 벗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금 동영상 볼 때 제일 놀랐던 게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없이 그러면 당연히 내부 피폭은 있었을 거고 통상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시간만 일해도 한 달 안에 60%가 사망하는 수치는 나옵니다. 이들 400여 명은 이 위험한 곳에서 약 한 달 동안 3교대로 하루 24시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부들 중에 4분의 1은 40세 이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광부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이었던 열 교환기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마그마가 땅속까지 내려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에 하늘로 뿌려진 그러니까 미세한 방사능 먼지들이 멀리 흘러가서 농토 그리고 물, 가축, 작물에 내려앉았죠. 4호기 전체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서 씌운다는 어떤 그런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 바로 인근은 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 3분만 머물러도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지상 최악의 건축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소련과 또 독일에서 공수한 원격 조정 로봇을 투입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달 표면에서 쓰려고 개발한 로봇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그 방사능에 오염된 흑연을 이게 치우면 떨어뜨리면 수십 미터 아래에서 불도저들이 이런 잔해들을 다 이제 모아서 땅에 묻어서 매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이 방사능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로봇들이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로봇까지요? 예. 로봇이 고장이 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투입합니다. 이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사능 보호복도 제때 못 갖춰 입고 이제 납으로 된 팬티 그리고 이제 앞치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급조된 그 방호복을 입었는데 이때 납 보호복의 무게가 20 내지 30kg이었어요. 와. 아 그래서 바이오 로봇이구나. Так, фамилия? Серов. Так, подойдите сюда. 미국산 로봇은 지붕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고장이 났다. 일본산 로봇도 5분이 지나자 고장 났다. 러시아산 로봇은 거기에 2시간이나 있었다.
작업을 하고 나면 눈이 아프고 입에서는 이제 금속 맛이 났다고 그래요. 입안이 마비되어서 치아를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작업한 대가로 증서 한 장을 받고 돌아갔어요. 아니 그 증서 어떤 증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표창장, 감사증 이런 거겠죠. 예, 곳곳에서 사람과 물자가 동원돼서 이 체르노빌 원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체르노빌 오염 제거 작전에 투입된 사람 수십만 명들이 청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산, 그러니까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중에 다수는 예비군, 즉 이제 민간인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군 수십만 명도 방사능에 피폭이 됩니다. Забываешь одевать ее. Уже как дома,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выкаешь здорово. Все улыбаются, все довольны. Водку не продают. Вообще в Москве такой... 살이 다 벗겨지네.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전체 인력 총 60만 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10만 명. 예. 2006년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일단 9천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요. 같은 해 이제 그린피스는 사망자가 9만 3천 명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공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 암이 그 체르노빌 때문에 피폭 암인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상자가 정확하지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11월 말에 마침내 4번 원자로가 콘크리트에 덮이게 됩니다. Судебная коллегия по уголовным дела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оюза СССР приговорила назначить наказание Брюханову Виктору Петровичу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соверше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виде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роком на 10 лет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Фомину Николаю Максимовичу сроком на 10 лет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심지어 체르노빌 발전소의 최고 책임자인 발전소장 브리하노프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부소장 역시 이후 그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일이 마무리됐다는 게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원자력에 대해 정말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할 말을 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안전하고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극도로 위험한지, 위험한 방사선 장소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올바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레가소프의 노력은 마지막까지 체르노빌을 수습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소련의 비밀주의, 무산일주의가 비판을 받으면서 소련 내부의 문제들도 터져나오고 결국 거대한 국가체제였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1991년에 마침내 붕괴합니다. В общ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настоящим нагромождением лжи. Radioactivity at the mouth of the tunnel is 300 times higher.